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올랐는데 팔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본전도 못 건진 경험. 또는 너무 빨리 팔아서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고 후회한 경험. 저 둘 다 있어요. 팔면 오르고, 안 팔면 내리고. 진짜 팔 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증시 격언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매수는 진입 기준을 정해 기술처럼 체계화하기 쉬운데 매도는 탐욕과 공포 같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서 예술처럼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 제대로 해드릴게요. 재원 씨, 파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르면 팔고, 내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면 완전히 달라요.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탐욕과 공포예요.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산 주식이 10% 올랐어요. 팔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오버슈팅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20% 되지 않을까?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못 팔고 버티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전쟁 등 외부적인 이슈로 주가가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산 주식이 10% 빠졌어요. 내 종목의 펀더멘탈은 변동이 없고 외부적인 이슈가 소멸되면 다시 오르겠지만 전쟁이 격화돼서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투매하게 돼요. 이게 공포예요. 저 둘 다 정확히 그랬어요. 자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해요. 오늘 그 원칙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이 목표가 설정이에요. 주식을 사기 전에 어디서 팔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사기 전에요? 팔 가격을 먼저 정한다고요? 맞아요. 이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감정으로 팔게 돼요.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수익률 목표예요. 나는 이 종목에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판다. 이렇게 퍼센트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생각에 삼성전자는 평균적으로 단기에 40% 이상 상승하기 쉽지 않으면 40% 수익 나면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펀더멘털 목표가예요. PER나 PBR 밴드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에 도달하면 판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PBR이 2배를 넘으면 비싸다. 그럼 PBR이 2배 되는 가격에서 팔겠다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기술적 목표가예요. 차트에서 다음 저항선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9만 원에 샀다면 차트상 정고점 저항선인 22만 3천 원 근처로 목표가를 잡고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놓는 거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같은 가격대를 가리킬 때 그게 강한 매도 신호예요. 차트상 저항선이기도 하고 PBR도 고점이기도 하면 그 구간에서 팔겠다는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일단 팔아야 해요.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목표가에서 파는 게 원칙이에요. 목표가 이후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목표가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나아요. 목표가는 알겠는데 손절이 진짜 문제예요. 저 손절을 못해서 작은 손실을 엄청 크게 키웠거든요. 손절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을 확정짓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느낀대요. 손절을 한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사례 기억하시죠? 100만 원에 샀는데 손절을 못하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80% 손실이에요. 80% 손실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400%가 올라야 해요. 사실상 회복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10%에서 손절했다면 10% 손실에서 원금 회복은 11%만 오르면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정해요? 목표가랑 똑같이 사기 전에 미리 정해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퍼센트 손절이에요. 나는 이 종목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한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술적 손절이에요. 차트상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면 파는 거죠. 지지선이 깨지면 다음 지지선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인 삼성전자의 61선이
강력한 지지선인데 60일선이 하방으로 뚫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단기 21선, 중기 60일선, 장기 120일선이 하방으로 뚫리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이죠.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며 매도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고,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60일, 120일선을 지키는 한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자신의 매매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손절 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떡해요? 저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 하겠어요. 그 심리, 진짜 많이들 그러세요.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예요. 프로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도 알겠고 손절도 알겠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목표가에 딱 맞게 한 번에 다 팔아야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분할 매도 개념이 나와요.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나눠서 파는 거예요. 왜 나눠요? 목표가를 정확히 맞추는 건 신도 못해요. 내가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고점이 7만 원일 수도 있고 6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분할 매도를 하면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잡았으면 21만 5천 원에 30주 팔고 22만 원에 40주 팔고 22만 5천 원에 30주 파는 식으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고점을 정확히 못 맞춰도 괜찮아요. 22만 원이 진짜 고점이면 절반 이상은 팔았으니까요. 둘째, 주가가 더 오를 때 후회가 줄어요. 일부는 남겨놨으니까 추가 상승 수익도 일부 챙길 수 있어요. 셋째, 심리적으로 편해요. 한 번에 다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걸 보면 극도로 후회가 되는데 분할 매도는 그 후회를 많이 줄여줘요. 분할 매수처럼 분할 매도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살 때도 나눠 사고 팔 때도 나눠 파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재원 씨, 저 솔직히 고백하면요. 주가 내리면 손절하기 싫어서 오히려 더 샀어요. 평균 단가 낮추면 되잖아요. 그게 몰탁이잖아요. 물타기. 이게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예요.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려요? 일단 물타기의 원리부터 짚을게요. 100만 원에 주식 10주를 샀는데 80만 원으로 빠졌어요. 그때 80만 원에 10주를 더 사면 평균 매수 단가가 90만 원이 돼요. 주가가 90만 원만 회복해도 본전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물타기가 틀린 경우는 이래요. 주가가 80만 원으로 빠진 이유가 뭔지를 먼저 봐야 해요. 회사 실적이 나빠졌거나 내가 잘못 분석해서 애초에 고평가된 주식을 산 거라면 8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40만 원까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물을 탔으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물타기 했다가 더 크게 손실 났던 거군요. 정확해요. 에코프로가 빠진 이유가 전기차 캐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탄 거니까 손실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럼 물타기가 맞는 경우는요? 물타기가 효과적인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처음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설계한 경우예요. 처음부터 나는 이 종목을 3번에 나눠서 살 거야 하고 계획한 거예요. 첫 번째, 매수 후 주가가 빠지면 두 번째 매수, 더 빠지면 세 번째 매수.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계획된 분할 매수예요. 두 번째, 회사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은데 외부 충격으로 빠진 경우예요. 회사 자체는 문제 없는데 시장 전체가 폭락해서 같이 빠진 경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폭락 때처럼요. 회사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로 빠진 거라면 추가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해요. 지금 내 주식이 빠진 이유가 시장 문제인가? 회사 문제인가? 회사 문제면 손절, 시장 문제면 추가 매수 고려. 이게 원칙이에요. 재원 씨, 그런데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는 매도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핵심을 짚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매도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단기 투자, 트레이딩이면요. 수익률 기준 10에서 15% 목표가를 잡고 손절은 마이너스 5에서 8%로 빡빡하게 잡는 게 좋아요. 단기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 게임이니까요. 중기 투자, 3개월에서 1년이면요. 실적 발표 사이클을 기준으로 봐요.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때를 노리고 샀다면 실적이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파는 거예요.
손절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선에서 잡아요. 장기 투자 1년 이상이면요. 주가보다 회사를 봐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 그 논리가 깨졌을 때 파는 거예요. 처음에 이 회사는 AI 수혜를 받을 거야 하고 샀는데 AI 사업이 망했다거나 경쟁에서 밀린다거나 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팔지 않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단기 트레이딩에 끌려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전업 투자자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중기나 장기 투자가 훨씬 현실적이에요. 오늘 배운 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하나,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탐욕과 공포 때문이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팔아야 한다. 둘, 목표가는 사기 전에 미리 정해라. 수익률 목표, PBR 밴드, 기술적 저항선, 세 가지를 활용해라. 셋,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리스크관이다. 작은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는 게 큰 손실을 막는 길이다. 넷,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여라.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목표가 구간에서 나눠서 팔아라. 다섯, 물타기는 계획된 분할 매수와 다르다. 주가가 빠진 이유가 시장 문제인지 회사 문제인지 먼저 파악해라. 회사 문제면 손절, 시장 문제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라. 여섯, 투자 스타일에 따라 매도 기준이 달라진다. 단기는 타이밍, 중기는 실적 사이클, 장기는 투자 논리가 깨질 때 팔아라.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 그동안 원칙이 하나도 없이 느낌으로 팔았던 거네요. 이제 적어도 사기 전에 목표가랑 손절가부터 정해야겠어요. 그 습관 하나만 생겨도 오늘 완전 성공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은 사는 순간이 아니라 파는 순간에 확정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은 리스크 관리 편이에요.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레버리지랑 신용거래가 왜 위험한지까지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핵심 편이에요. 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막막했는데 다음 편 꼭 봐야겠어요. 다음 편에서 제대로 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다음 편에서 만나요.